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 다들 아시는 말 아닙니까? 이 뒤늦은 대책. 이거 일컫는 이야기죠. 소위 뒷북친다. 그런데 뒷북이라도 제대로 쳐야 한다. 경불진이 늘 강조해왔잖아요. 소 잃었다고 외양간 그냥 방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죄로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 뒷일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경불진에서는 늘 강조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고치려면 제대로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 이거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 잃었다고 이 비난 쏟아지는 거 모면하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치는 척만 하면 이거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또다시 소를 잃는 그런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외양간 이야기를 할까? 뭐 이 PD가 배가 고파서 한우 먹고 싶어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네요. 한우는 먹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이 박 PD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저는 원래 한우를 안 좋아한다라고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주입을 시키고 있군요. 예. 네. 아무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 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라 라고 주문했다고 언론들이 어제부터 일제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2달 사이에 벌써 희생자가 3분. 이거 말이 안 되죠. 벌써 3분이에요. 이미 경제사회적 재난이 돼버렸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예. 물론 이 빌라 거지놈들, 빌라 왕이라고 하는 이 빌라 거지놈들이 살인범이지만 이쯤 되면 정부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 늦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언급까지 했는데 문제는요. 지금 늦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마디로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라 라고 지시를 했지만 소가 벌써 다 도망가 버렸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경불진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경불진에서요. 전세 사기 이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게 벌써 지난해 4월이거든요. 요 제목 기억나시나요? 김강규 씨 있죠? 김강규도 당했다는 전세 사기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은, 이 내용을요. 올해가 아니라요. 지난해 4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저희가 다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안타까운 3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후에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늦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요. 뭔가 느낌이 싸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놓은 대책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부가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 평가가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정부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박하게 평가했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어제 이 국무회의에 주무부처 장관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세 사기에 연루된 부동산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오. 제가 했다고 오늘 언론들이 전하더라고요. 물론
이 조치, 필요한 조치예요. 왜냐? 실제로 이번 사기의 피해자들은요, 자신의 집에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놨거든요. 당신들에겐 기회이지만 우리에게는 보금자리다. 그러면서 경매 중단을 요구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있대요. 이 전세 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여기가 사건이 매우 컸었죠. 근데 이게 알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소위 유튜버들이요.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피해자들, 이 집을 경매로 싸게 살면 이거 엄청나게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헐. 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일까요? 정말 그러다 자신들이 당할 수 있어요. 아무튼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는데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일부나마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요, 지난달 기준 이 사건이 가장 크게 벌어진 인천 미추홀구 이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시세가 아니라요. 감정가 대비해서도요. 겨우 58.9%밖에 안 됩니다. 와우. 아니 그러면 이렇게 58.9% 이거라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대부분의 집들이 이 세금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죠.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세금이 밀린 게 있으면 세금부터 받아가요. 나라에서 지네들이 먼저 챙겨갑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국가가 먼저 챙겨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순위 근저당권 대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정작 피해자들, 그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목은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한마디로 보증금을 완전히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빌라 거지들이 전세로 내놓는 빌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들과 짜고 이 희생자들을 물색해가지고 이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집주인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집이 수백 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여기 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문제는 이렇게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경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살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없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정부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저희가 앞서 얘기 드렸죠. 지난해 4월부터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했는데 현 정부는요. 올해 1월에 요 대책을 내놨어요. 참 이것도 빨리 내놨죠. 아무튼요. 그 대책이 뭐냐.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이런 제목으로요. 대출을 해준대요. 대출이요? 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해 1억 6천만 원까지요. 금리는 좀 싸긴 해요. 최저 연 1%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요즘 금리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 받는 피해자들이 꽤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니까 거의 3개월 반이 지나갔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의 피해자가 이 대출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을까요? 20%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미추홀구에서만 3,100세대,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10,000세대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면 2,000건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석 달이 훨씬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이 자금을 대출받아간 사람은 13명, 어, 1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13명, 은행별로 13명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이 대출을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은행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다 통틀어서요. 13건.
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아니, 그런데 왜 13건밖에 안 될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예.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이게 도움이 과연 되려나. 이 대출을 받으려면요. 이 피해를 입으신 분이요.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를 해야 된대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요. 보증금을 다 떼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러 전세집을 다른 데 얻으면 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아무리 절이라고 해도 뭐 최저 1%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려면 이거 빚을 또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해금을 뭐 보전시켜 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데도 정부는요. 기존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을요. 다음 달 중에 또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어요. 네. 이건 무슨 똥꼬집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계속 내놓기만 하겠대요. 그냥 보여주기식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방법은요. 정부가 내놓은 경매 중단 이거 잘한 거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함정 뭐냐?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경매 중단하시오. 근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들 그래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물가 올리지 말라라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업체들이 지금 물가 슬금슬금 아니면 아예 대놓고 올리고 있잖아요. 경매 중단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이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접수된 가구 수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100가구가 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중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가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와, 벌써 일처리가 이렇게 빨라 1066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까지 106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0여 가구는요. 매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제 경매 중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죠. 근데 오늘도요. 경매 법원에서는 이 미추홀구 관련해가지고요. 12세대가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취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뿐이냐? 앞으로도 매일 수십 채의 경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했는데 당장 경매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멈추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의 말빨이 전혀 안 먹히는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멈추기 힘들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릴까? 이번 사건 피해 가구가 무려 3,100여 세대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보지 않고요. 인천 미추홀구만 보더라도 이 빌라왕, 뭐 박 PD는 빌라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과 연루된 금융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많긴 하겠지만, 뭐 많아봤자, 이 빌라 거지와 연결된 금융기관이니까 뭐 한 10개? 10개도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90곳이 넘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 금융기관 역시 물린 돈이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곳들도 있대요. 그런데, 아유, 뭐 수십억 원? 뭐 금융기관 요즘 보너스 잔치할 정도로 장사 잘하지 않았어요. 뭐 수십억 원 정도 아예 자기들이 손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연루된 4대 은행도 있어요. 제1금융권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빌려준 금액은 크지 않아요. 왜냐? 4대 은행들은요. 이거 좀 위험한데? 얘네 많이 빌려주면 안 되겠는데? 이미 아마 술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서 수십억 원 빌려준 금융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들은 대부분 어디냐? 찾아봤더니만요. 협동조합이나 금고, 제2금융권이라는 거예요. 어허. 여기는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은 비교적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출이 진행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협동조합이나 금고, 여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시중은행과 자금력, 규모, 이게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대학생과 유치원생, 뭐 그것보다 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경매가 중단돼서 이 제2금권,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금고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요. 바로 자금 경세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십억 원 가지고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TF 대출, 이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것도 물린 게 있거든요. 근데 경매 중단까지 장기화가 되게 되면 자칫 뱅크런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세 사기, 이게 미추홀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으로는요, 얼마나 큰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앞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200여 가구가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이 벌어지면 진짜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정부가 막아야 되겠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책이란 게 뭐겠습니까? 또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것 말고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올 2월에만 현 정부의 세수 펑크가 16조 원에 달해요. 근데 이 미추홀 관련돼 가지고 협동조합이나 금고가 무너지는 거 막겠다고 투입할 돈이 있을까요? 아, 그래서 담뱃값을 올리려고 하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경매 중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경매를 중단한다고 이 피해자, 그러니까 관련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같은 우려,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 경불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여기 분들이 어제부터 시위를 시작하셨거든요. 이 단체의 안상미 공동위원장은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셨어요. 경매를 받은 꾼들이 피해자들에게 나라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자. 살던 집에 계속 살아도 된다. 이러면서요, 전세금을 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위원장은요, 지금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걱정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전류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이 경매를 받은 꾼들, 이 빌라 거지 친구들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테러가 막힌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착취하려는 이 검은 손의 유혹. 이거는 2차 가해잖아요. 2차 가해. 그런데 이런 2차 가해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 정부 요직에 그 자랑하던 검찰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거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도 않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거, 요걸 들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4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요걸 요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전세 대출 관련 실질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매수권 보장.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 보증금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 근데요, 피해자 단체는요,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이거 한꺼번에 해줘야지 효과가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멍이 나가지고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구멍 하나만 막으면 그 무너지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네.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로 3명이나 목숨을 버렸는데 이 중 크게 요구한 4가지 중 다른 건 안 되고요. 하나만 들어줄게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외양간이 크게 4군데가 뚫렸는데 하나만 지금 공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이러면 외양간 그게 제대로 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주장은 있어요. 나머지 3가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라는 하나만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3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예, 지랄도 풍년이네요. 빌라 거지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짓거리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 건지. 진짜 심각합니다. 이 피해자들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부지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PF 부실. 이걸로 인해 건설사들이 우리 부도나게 생겼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라고 하니 정부는요, 그럼 주택 매입해 줄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놓고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주식, 코인 이런 데에서 문제가 터지자 투자자들에게 개인 면책을 확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피해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너무나 의심스럽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전세 사는 사람들, 1억 내외 전세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투표 관심 없을걸? 지지율 관심 없을 거야. 냅둬?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저는요, 이 피해자들이 요구한 거에 한 가지를 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요,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집은요, 일단 정부가 보증보험처럼요, 보증금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기범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어떨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자들, 이 도둑, 강도, 이 피해자들이 상대합니까? 경찰이 나와가지고 공권력을 이용하잖아요. 이 전세 사기 피해도 지금 사회적 재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야죠. 그렇죠. 이 원칙적으로 하면 피해자가 이 빌라 거지놈을 찾아가서 신장을 떼서라도 팔아서 원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자가 빌라 거지 잡아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 거를 대신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제대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자랑하고 있는 검찰, 그 뛰어나다는 검찰이 그렇게 많은데 현 정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의 허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뒤늦게 호들갑 떨면서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한 경매 중단이라니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빚내서 또 전세 가라 이런 하나만한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생각까지 들고요. 이 때문에요,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까지 되잖아요. 혹시 부동산 연착륙시키겠다는 똥꼬집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강남 집값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온갖 후속 대책을 쏟아낸 현 정부가 정작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호소를 듣고요, 외양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